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23년도 7월 달에 벤츠를 팔고 2010년식 라세티 프리미어로 차량을 바꾼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반년 정도 흘렀는데요. 작년에 구매했던 라세티 프리미어를 6개월 정도 타보면서 현실적인 후기 남겨드릴 거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볼 건데 보시는 분들이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밉게 보지 마시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죠. 제가 이 라세티 프리미어의 장점을 담은 쇼츠를 제작을 했는데 조회수가 2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차량을 바꾸고 나서 정말 여러모로 유튜브 컨텐츠들을 많이 다룰 수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을 구매했을 당시만 해도 저희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지금은 벌써 오늘이 무려 50일이 되어서 정말 엄마랑 아빠를 새벽에 잠도 못 자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조금 힘들기는 한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자녀가 있고 없고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만 걱정도 많이 생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200만원짜리 차량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감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를 구매할 당시만 해도 시세가 뭐 250, 29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판매가도 막 270, 280, 290 차량 상태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 감가가 전혀 안 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제가 또 이전에 벤츠를 타다가 또 이렇게 저렴한 걸로 바꾼 거잖아요. 벤츠를 판매해서 남은 돈으로 지금 원래 부동산, 집을 조금 넓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당장은 토스 파킹 통장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래도 금액 단위가 이제 몇천만원 단위가 되니까 매일 커피값 정도는 공짜로 받고 있다. 사실 뭐 이 돈으로 뭐 주식을 하든 어디 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삶을 안전하고 조금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파킹 통장에 넣어서 하루에 몇천 원씩 받고 있는데 매일같이 커피를 사 먹어도 공짜로 먹는 그 뽕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 바꾸고 나서 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그 농도가 살짝 옅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량을 소모품으로 대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BMW나 벤츠를 타고 다닐 때에는 남이 문콕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였고 매번 찾아오는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주기가 오면은 그게 또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차를 차처럼 대하지 못하는 내가 드디어 차량을 소모품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만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매달 할부값이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모아 나가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졌다는 점인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통장에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이 좀 쌓여 있으면 거기서 오는 되게 안정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이용해서 조금 더 돈을 열심히 잘 모아가지고 넓은 집도 하나 사고 그렇게 여유가 찾아왔을 때 제가 기존에 즐겼던 벤츠나 BMW로 다시 넘어가고 싶은 그런 건설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평생 이 차만 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했던 목표에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차는 포기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정말 만족스럽게 타고 있는데, 장점을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단점은 제가 수입차를 안 타본 게 아니잖아요. 수입차를 타고 다녔을 때 그 기분 좋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지도 않은데 한 번뿐인 30대에 조금 멋있는 차를 타면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욕구를 제가 눌러야 된다는 게 가끔씩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남의 시선을 아예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내 와이프나 자식한테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줄 수 있고 좀 더 좋은 차량을 태워서 여행도 다니고 싶기는 한데 그냥 단순히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는 거잖아요. 차량을 이용할 때는 아무런 불편함은 없지만 계속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구는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차량은 지금 출시된 지 15년이 지난 차량이라서 제 외관에 부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식은 저는 중고차 들려다 보니까 한 판에 한 10만원 정도면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쪽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이 나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차량을 좀 바꾸고 싶은 욕구가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쁘고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옵션들, 정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저렴하다 보니까 스마트키조차 없습니다. 있는 옵션이라곤 정말 이렇게 열선밖에 없는데요. 스마트키가 있을 때에는 키를 이렇게 가방 안에 넣어서 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주머니에서 키를 찾아가지고 폴딩을 열고 꽂고 돌리고 이런 시간들이 은근히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블루투스도 없는 차량이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부품을 이용해서 해결은 가능하지만 이런 게 없다는 것도 우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도어 캐치가 까져 있거든요. 요거 돈 10,000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데 약간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저번에는 이렇게 문을 열다가 손가락이 이제 베어가지고 살짝 피가 나긴 했는데 요거를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사실 블랙박스도 안 되고 내비게이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출퇴근이나 정말 고객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크게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없으니까 불편하긴 불편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잘자잘한 문제들은 제가 이 차를 선택했고 언제든지 다른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저렴한 중고차를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지는 않겠죠. 솔직히 배보다 배꼽까지 갈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한데 이 차량도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굉장히 잘 걸리거든요. 정말 간헐적으로 제 차량에도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 차량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탈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장 가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차량을 정말 길게 봐야 1년에서 2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고등은 무시하고 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 이 차량을 구매해 왔을 때 엔진에 뭐 누유도 안 보이고 오일팬도 막 수리가 되어 있고 그런 차량이었는데 제가 저번에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를 띄워봤는데 누유가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누유를 알고 나서도 지금 그냥 타고 다닌 지 한 4개월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당장 타고 다니는 데에는 큰 이상은 없었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 수리비 폭탄이 팡 터진다면 저는 깔끔하게 폐차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후련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구매할 당시부터 정말 1, 2년만 탈 생각으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량에다가 돈을 투자하기에는 아까운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세티나 크루즈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보령 미션, 녹차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이 한 번 깨지면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차를 타면서 미션이 문제가 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미션을 잘 깨드시는 분들의 주행 습관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드라이브를 놓고 주행을 하다가 후진하는 시점이 오면 차량이 다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진기어랑 드라이브를 정말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이 없다면 저는 차량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망가뜨리지 않고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저도 젊었을 때에는 정말 운전하는 습관이 남들보다 빨리 가고 빨리 서고 그랬지만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운전 습관이 점점 아저씨처럼 바뀌기 때문에 차량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주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차량은 관리만 잘해주면 25만, 30만까지도 탈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제가 왜 1, 2년만 생각하고 타냐? 단순히 차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지신 아빠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텐데 승용차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SUV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좀 더 넓은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고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조금 좋은 차 타고 조금 놀러 다니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좋은 차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조금 큰 SUV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되는 SUV 구매해가지고 좀 유모차도 좀 던져서 싣고 기저귀 가방도 좀 편하게 좀 싣고 뒷좌석에 카시트를 달아서 아이를 이렇게 태울 때에도 SUV가 훨씬 더 허리 안 아프거든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진짜 뭐 한 1, 2년 정도만 타고 이제 SUV로 바꿀 건데 지금 딱히 생각나는 차는 올류 소렌토, 더뉴 소렌토 그리고 베라크루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번에 차량을 바꾸게 되면 그 바꾼 내용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슈츠를 보시고 나도 저렴한 중고차 한 1, 2년 정도 될 중고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차량을 구매를 해가셨거든요. 그분들이 바라는 차의 내용은 차가 깨끗하고 옵션이 많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1, 2년만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구매를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중고차 매장에 오셔서 저와 같은 이런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에는 정말 외관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차량이 정말 1, 2년 동안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직업 특성상 중고차 딜러이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도 전혀 없고 일반 직장인보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처음부터 조금 괜찮은 차 10년 동안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